안녕하십니까. 전만수입니다. 면적 및 최적 적분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성의 단면에 대한 면적, 도심, 단면 2차 관성 모멘트, 그리고 단면 2차 극관성 모멘트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면성치라고 하는데, area properties. 이러한 그 면성치들은 면적 적분으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도 거기에 속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면적 적분들이죠. 그러니까 센트로이드의 정의이고, 그리고 요거는 단면 2차 그 관성 모멘트, 비틀림 이론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보호 이론에서 우리가 뉴트럴 액시스를 결정할 때 도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호의 단면에 작용하는 전단 능력을 계산할 때 단면 일부분에 대한 면적 적분이 이렇게 또 정의가 되죠. 그 다음에 보호 이론에서 그 가장 중요한 단면 2차 관성 모멘트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정력학에서 그죠? 같은 이제 무게중심이라든지, 이제 로우는 밀도인데, 밀도가 빠져버리면 우리가 이걸 또 3차원에서도 우리가 센트로이드다, 그러니까 최적의 중심이다, 이렇게 정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력학에서 우리가 도심은요, 집중하중의 위치를 우리 계산할 때 쓰죠. 여기 이제 분포하중인데, 그죠? 분포하중의 요 테두리를 우리가 로딩 다이어그램이다 그러고, 이 로딩 다이어그램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분포 하중에 상응하는 합력의 크기는 이 면적과 같고, 그 작용하는 위치는 이 로딩 다이어그램의 센트로이드에 작용한다. 센트로이드가 그 합력의 위치가 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동력학에서 그죠? 질량 관성 모멘트 이런 게 이제 정의돼서 사용이 됩니다. 질량 관성 모멘트다, 또 무게중심이다, 체적이다, 또 매스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칭해가지고 역학에서 매스 프로퍼티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조금 우리가 체계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용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우리가 적분은 우리가 인테그럴 또 인테그레이션은 우리 적분하다의 명사니까 적분이고, 인테그럴은 적분 영역이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그러죠. 정적분은 우리가 definite integral 이러죠. integral. 이건 integral fx, y, dA 이렇게 읽으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a가 두 군데 써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 a는 적분 영역이고, 요거는 이제 면적 요소가 될 것이고요. 우리 fx, y 이걸 우리가 피적분 함수다, 영어로 인테그랜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센트로이드 구할 때 그죠? y바가 이렇게 정의되는데, 요거서는 a가 3개 써 있죠. 이때는 요 a는 면적의 크기를 나타내 보죠. 요거는 이제 면적의 영역을 나타내, 이게 면적의 이제 그거죠. 이거 영역을 나타냅니다. 만약 여기 A1이 들어가 있고, 여기 A1이 이렇게 정의된다 그러면 이제 적분 영역이 이렇게 정의된다는 이야기죠. 그때 여기 이제 A는 면적 적분이라는 이야기지, 이때 A1이 이렇게 따라오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기 바라고요. 실제 우리가 이 면적 적분을 할 때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은 선적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X 방향, Y 방향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하죠. 면적을 바로 두고 우리가 선적분 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적분의 의미를 간단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적분 영역은 요금 되고, 그래서 요는 이제 면적 적분이지만 적분 영역이 A1이다. 요걸 이제 A1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우리가 근사적으로 한번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간단히 계산은 가능합니다만, 정답은 이렇게 8874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의미를 제가 좀 이렇게 한번 느껴보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면적 적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또 학생을 위해서
이걸 우리가 면적 전체를 그냥 두고, 이건 면적이지 않습니까? 전체를 두고 이걸 상수로 보고 하면 어떻겠느냐. 상수는 뭐 우리가 이 면적의 중심이잖아요. 중심을 우리가 기준을 했다. 높이가 8이거든요. 8. 8을 제곱해가지고 이 면적 곱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한 8,200 정도 나왔네요. 조금 차이는 있죠. 그죠? 한 6, 7%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내 토막을 자르게 되면요. 각각에 대해서 면적이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면적의 중심에, 이 중심에서의 y 좌표를 구해서 그걸 제곱해가지고 이 면적에 곱해서 대준 거죠. 그랬더니 한 8,700 나왔어요. 이제 답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16등분을 해서 구했더니 한 8,832가 나왔어요. 이제 거의 가까워졌죠. 그래서 내가 이제 무한대라는 것은 무한히 이제 잘라가지고 됐다는 얘기죠. 이게 적분이죠, 적분. 그 적분은 더하기입니다. 예. 물론 이제 미분은 나누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덧셈을 할 수 있으면은 적분으로 그것을 확장하면은 뭐 이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선적분도 그렇고요. 또 면적적분은 선적분의 확장이니까. 물론 뭐 사고력이라 그럴까?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굳이 이런 설명 없어도 선적분을 아니까 면적적분 또 최적적분 이런 것으로 이제 개념을 확장시키는 것은 뭐 스스로 하려고 봅니다. 여기서부터 한 5가지 종류의 우리가 수계산 가능한 면적 적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와 같이 적분 영역이 직사각형이고 피적분 함수가 x와 y의 다항식일 때 예를 들면 y, y 제곱, y 프라임, y 프라임 제곱 미분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보다시피 두 개의 좌표계를 내가 지금 설정을 해서 지금 적분을 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특히 고체각에서. 그 다음 이것도 다항식이죠. 그죠? 이 같은 경우는 면적 요소를 dx, dy 이렇게 분리를 하고 그리고 또 각각 선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센트로이드 계산할 때 센트로이드라는 것은 어떤 도심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죠? 도심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 도형의 어떤 특징점 이 같은 경우는 도형의 특징하는 경우 이런 게 특징이 되겠죠. 이 모서리가 이 모서리에서 얼마 있다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 좌표 이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y 바를 계산하라 그럴 때는 이 적분을 해야 됩니다. 이 적분 y 프라임 축에 대한 면적 적분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 y바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값에다가 면적을 나누면 되겠죠. 면적이 얼마 bh죠. bh 나누면 2분의 h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높이가 h거든요. 뭐 이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 이거는 이렇게 바로 뭐 나눠서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런 면적 적분을 할 때는 피적분 함수가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여기서 이제 y이지 않습니까? y 같으면은 이 선을 따라서는 값이 y 값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면적 요소 dx, dy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b, dy 이렇게 면적 요소를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것이 능률적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은 1이 되는 거죠. 이거는 면적 적분 y 제곱 da가 어떻게 되냐면 da가 p, dy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적분 요소가 dy니까 y의 구간이 y 좌표 축에 대해서 그죠? 마이너스 2분의 h, 2분의 h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y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계산을 이제 하면은 되겠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로 한 변이 x축과 평행 삼각형이 면적 적분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피적분 함수가 x와 y의 다항식일 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유용한 그 면적 적분이 되겠습니다. 삼각형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센트로이드를 구하라 할 때 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y, dA 하면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da가 있을 때 여기다가 y 좌표를 곱해서 대해준다는 거죠.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 영역에서는 y 값이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da를 갖다가 더블 곱하기 dy 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더블 곱하기 dy로 바꿔주고 y는 지금 여기서 정의되니까 0에서 h까지 되고 y가 적혀지는 거죠. 그럼 이 W가 어떻게 되느냐? W는 지금 여기서는 W 0이고죠. 여기서 W B죠. 이 W를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목적 삼각형의 B값을 활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W가 Y 함수인데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적분이 되니까 이것은 쉽게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요거 해볼까요? 요건 마찬가지죠. 요거는 이제 여기 차이는 P제곱 함수가 Y제곱이라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P제곱 함수 3차가 되는 거죠. 조금 그죠? 계산상 좀 복잡하지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런 면적 요소에다가 뭘 x를 곱하죠. 근데 요 x 같은 점이 이건데 이게 지금 x 값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죠. 연속적으로 바뀌다가 또 불연속 일어나고 또 연속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 나눠줘야 됩니다. 영역을 이렇게 이 영역과 이 영역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 영역을 보면은 요소 요까지가 4분의 3b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면적 요소는 여기 높이가 여기서는 이제 y네 그죠? 뭐 어디서나 다 y네요. 그러니까 x일 때 이 함수의 함수값, 이때 y는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우리 함수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4분의 3b 갈 때 h 갔으니까 결국에 이렇게 되겠죠. 3b분의 4h 3b분의 4h가 오고 그 다음에 y가 또 요거 곱하기 x니까 요리 왔죠. 요건 첫 번째로 됐고 두 번째 것은 높이가 y인데 y 꼴이 됩니까? y 꼴은 결국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4분의 1b 갈 때 h 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면 요점을 지나죠. 그죠? x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b분의 4h 곱하기 b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거기다 x 하나 더 곱해져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이제 이런 도형에 대한 이런 적분들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기계공학이 좀 고단해지죠. 근데 미리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너무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일단 한번 또 계속 우리가 수학의 좀 스킬을 좀씩 이렇게 고도화시켜 나가 봅시다. 그 세 번째의 경우는 그 단면이 축 대칭인 경우, 즉 디스크형이고 그 구멍이 뚫려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축 대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축 대칭일 때는 이 경계가 다 원이 되겠죠. 이러면서 P적분 함수가 반경 아래 함수일 때 가령 뭐 R제곱 이런 것도 대표적인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면적 적분은 우리가 단면 2차 극간섭 모멘트라고 그러죠. 비틀림 이론에서 중시하는 그런 그 단면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P적분 함수가 R제곱이니까 동일한 그 함수값을 갖는 영역을 이와 같이 이제 잡습니다. 물론 미수원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면적은 2πr dr이 됩니다. 근데 이 dr이 0으로 지금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선입니다. 선의 선길이에다가 선의 폭을 곱한 거죠. 그래서 이제 2πr dr로 이 da가 변환이 됐고, 그래서 결국 이제 면적 적분이 이제 이렇게 선적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R에 이제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보다시피 RI에서 RO.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RI에서 RO 갖고, 여기 이제 3차 함수니까, 결과는 이렇게 RO와 RI에 관한 4차의 함수로 계산이 됩니다. 우리 이것을 단면 2차 극간섭 모멘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계산이 가능한 네 번째의 경우로요.
뭐 단면이 디스크, 그러니까 중간에 원이 구멍이 뚫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단면이 디스크이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이제 부채꼴일 때, 그리고 비적분함수가 x 또는 y, 또 xy의 다항식일 때 수계산으로 면적적분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원일 경우 영역은 이겁니다. 지금 이건 여기 해당됩니다. 이 경우 이제 여기서 이런 면적 요소를 가지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요 면적 요소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부채꼴에 그저 일부처럼 보이는데 그 직사각형입니다. 이거 dr d세타가 림이 0으로 가면요 한 점에서 이야기거든요. 거기에는 이렇게 뭐 부채꼴 이런 모양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소 면적 요소를 너무 크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뭐 좀 R이다 시작점이 아니고 하여튼 이미 점에서 R을 디파인 한 거죠. 여기. 그 다음에 DR이 이렇다. 여기 이제 직사각형이다. 여기 R D 세타다. 이렇게 잡아도 틀리다 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뭐 이론적으로 이게 더 적합하죠. 보기는 이렇게 좋죠. 이해하기도 좋고 한데 실제 이거는 직사각형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면적은 이쪽에 요 길이 R D 세타입니다. 요 길이 곱하기 dr 이렇게 되겠습니다. 면적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da가 이러한 이제 면적 요소로 변환이 됐고, 요 면적을 대표하는 점은 요 점입니다. 그러니까 dr d세타 0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서 y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중간점을 계산해야 되느냐,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y를 구해보면 r에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y 대신 r에 사인 세타 들어가면 그 d 세타와 dr의 이제 면적 적분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여기 적분 우리가 기호를 2개 쓰고요. dr d 세타에 대한 범위를 맹시적으로 쓰기 전에는 이렇게 면적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r대로 세타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적분을 합니다. R은 그죠? 영역이 여기서 RI에서 R로, 그 다음에 세타는 0도에서 2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적분을 하면 이것은 값이 있는데 이거는 0이죠. 그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되어서 0에서 2파이 하면은 빼면은 1 빼기 1이 돼서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부채꼴 요거. 이거 같은 경우 XD 이 적분을 구해봐라. 그럼 이건 똑같죠. 그러나 요 면적 요소는 RD 세타 DR이 되고, 그 다음에 요 X는 그죠? 코사인 R의 코사인 세타 되겠죠. 그래서 R대로 또 세타 세타대로 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요것은 뭐 3분의 R 삼성이 될 것이고 여기 될 것이고 그죠? 요것은 이제 적분하면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R에서 알파에서 플러스 알파.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1을 하면 되죠. 여기 이제 소위 말 오함수죠. 오함수 그죠? 오함수는 여기 1을 하고 0을 하면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적분의 그 예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그냥 활골이라고 했습니다. 활골. 요즘 이렇게 경기할 때 활은 이렇죠, 그죠? 근데 옛날 어릴 때 우리가 대나무를 가지고 대나무에 이제 불에 좀 이렇게 갖다 대면은 좀 대나무가 연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휘면은 되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할 생각을 해서 활골이라고 그랬고, 요게 이제 적분 대상 면적입니다. 여기서 이런 그 형상의 문제가 고책하게 해서 나올 수가 있죠. 우리가 보의 단면이 이러하다.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도심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진동에서 이거 나옵니다. 진동에서는 평면에 이러한 식의 물체가 있을 때 이걸 외란을 가면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 흔들릴 때 주파수가 얼마냐. 그때도 우리가 이 무게중심을 일단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적분이 필요하죠. 요 적분이. 이론은 뭐 간단합니다. 사실은 모두 다. 근데 요런 것들이 요런 이제 지금 작기술인데 이게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따라서 이런 평가 결과가 달라지겠죠. 자,
요 적분에서는 이제 적분 비적분 함수가 y니까 동일한 비적분 함수 값을 갖는 영역이 이거죠. 그런데 요건 원방 형식의 일부니까 이제 요리 때 보죠. 여기서 x를 구하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 돼서 그죠?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2배가 되죠. 길이가 2배 요게 되죠. 곱하기 dy 이렇게 하면 이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da가 2 곱하기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면적 적분이 이제 선적분으로 바뀌었고 적분 영역은 여기서 y에서 이 반경이 a입니다. r이 아니고 그래서 h에서 a까지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는 이런 적분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요 안쪽을 t로 이렇게 치환을 하고 양변에 우리가 디퍼런시얼을 취하면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y equal h일 때 이렇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이 여기 와 있는데 여기 와 지금 본래 여기 와야 돼 여기 왔죠. 그 다음에 a를 넣었더니 0이 되더라. 이 0이 와야 되는데 1이 왔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비적분 함수에 마이너스 곱해야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적분은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할 수 있어야 이제 앞으로 이런 이론을 이제 심화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약간의 우리가 돌뿌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부닥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적분을 한번 우리가 봤는데, 이것은 제가 면적 적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좀 감을 갖도록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정리를 해 본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도심을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도심을 되게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도형의 중심이다 보면 됩니다.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느냐,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는데, 우리가 도심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 좌표계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먼저. 그리고 그 기준 좌표계에 대한 적분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게 보다면은 이제 이게는 대칭축이 되고, 요것은 이제 보 같은 경우 Z축을 이렇게 하게 되죠. Z축. 이렇게 표가 설정이 되죠. 우리가 이제 보다면을 구할 때도 그냥 XY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편하죠. 우리 그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어떻든 이런 이제 기준, 이런 좌표계가 하나 설정이 돼야 되고, 그것은 이제 이 기준 좌표계는 가령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이다, 단면이. 그러면 기준 좌표계 이렇게 잡는 게 좋겠죠. 그죠? 한 모서리를. 이렇게 공간에 이렇게, 이걸 상대적으로 우리가 정의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거는 바로 이거 모서리도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는 잡지는 않는다 이거죠. 면적의 그 가장 중요한 부위에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면에다가 좌표계를 설정한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도형의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되게 생각하는 게 무게 중심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물론 엄밀히 이야기하면 무게 중심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무게 중심이라는 것은 힘과 관련된 거죠. 이건 도형에 관련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제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강판이야, 강판. 강판인데 두께가 똑같다, 이거죠. 재료도 똑같고. 무게 중심은 3차원적이죠, 그죠? XYZ 이렇게 좌표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그 판재를 수직한 방면으로 봤을 때, 그 무게 중심이 여기에 이제 한 점으로 프로젝션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점이 그 도형, 판재의 한쪽 면에서 봤을 때, 그죠? 면을 도형으로 봤을 때, 도심과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갖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직접 손으로 우리가 적분을 해서 도심을 구하는 그런 문제를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직사각형이죠. 우리 앞에서 그 직사각형 에 관한 면적 적분한 예제를 앞에서 맨 처음에 풀어봤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요런 적분을 하나 우리가
풀어봤을 겁니다. 그때 좌표축은 이렇게 정의를 했고, 여기다가 앞에 도심의 정의에서 면적을 나누면은 도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에다가 면적 BH를 나누면 이게 도심이 됩니다. 자, 이 도심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답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중심이 있는 거죠. 중심에 2분의 H,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이니까 Y 또는 Y 프라임 축상에 있겠죠. 이렇게 좌표를 잡게 되면은 이 적분은 0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 앞에서 계산을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해보면 되겠죠. 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그 기함수입니다. 기함수.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b와 플러스 2분의 b 요 사이를 적분하게 되면은 기함수니까 0이죠. 이것도 우리 앞에서 그죠? 이런 적분들을 우리가 해놨죠.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면적은 2분의 bh 그죠? 그걸 나누게 되면은 이런 x바 그러니까 12분의 7 약간 딱 정조항에서 조금 오른쪽에 있네 그죠? 이게 약간 이쪽으로 기울어 있으니까 여기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y바는 3분의 h다 3분의 h 요 정도에 이제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여러분 알죠? 고등학교 때나 또는 뭐 그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렇게 공부를 했죠. 이제 도심하고 무게중심하고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이해되겠죠. 그죠? 이거하고 이거 같고, 이거 같고, 이거 같은 그런 점인데, 어때? X좌표를 구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심을 구할 때는 뭐 굳이 이제 구하자 그러면 그죠? 이거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까 그죠? 여기에 가장 특징이 있으니까 이 점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도심을 구하라. 요것도 우리 앞에서 이런 적분을 우리가 해놨죠. 이런 적분. 면적은 여기 파이 r 제곱이니까 그래서 면적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도심이 구해진다. 그러니까 도심이 요 정도 있는데 그게 얼마가 되느냐 이겠어요. 또는 이제 그리고 아까 앞에 뭐 진동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게 이제 기준면 같은 기준면서 얼마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반원이면요, 반원이다. 이런 반원이다. 그러면 도심은 3파이분의 4R이다. 이거 계산이 좀 잘 급할 때는 알다가도 잘 모르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뭐 간혹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좋게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서 기초죠, 기초. 어떤 상황에서 이걸 구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항상 이런 기본적인 그런 지식은 완벽하게 갖추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요거 적분을 했죠, 그죠? 조금 전에는 반원에 대해서 했고, 그죠? 요런 행상에 대해서 하라. 그러면, 이건 우리가 구해놨죠. 그럼 이 탄면적이 어떻게 될 거냐? 탄면적은 아까 여기다 y를 뺀 거죠, 그죠? y를 뺀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것도 우리가 조금 고등학교 때 놓았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적분을 하라. 요거는 이제 y 프라임을 a에 sin 세타 이렇게 이제 두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dy는 a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면적 그 요소는 요거죠. 아까 앞에서 했던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a가 들어가면은 이게 y 프라임 a가 되면은 이게 1이 된다는 얘기니까 사인 세타가 1이 된다는 거니까 2분의 파이가 되고 h가 됐을 때 이렇게 아크 사인으로 그 각도가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선적분이 이런 세타로 이렇게는 이제 적분으로 바뀌죠. 이것은 우리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가 되죠. 그죠? 2가 앞에 있었으니까 1을 없앴고 3을 이제 적분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 값에다 나눠주면은 그 y바가 구해지는 거죠. 이러한 도형의 센트로이드가 계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서 h가 0이다. 그러면 이제 반원이 되잖아요. 반원이 되면은 앞에서 구한 그 동일한 도심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에 입각해서 면적 적분을 계산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예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좀 기가 좀 죽죠. 예.
아직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하거나 도망갈 그런 좀 시점은 아닙니다. 조금 이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약간 또 테크닉을 좀 공부할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 이런 손으로 계산하는 이런 이제 적분에 대한 그 이해만 뭐 이렇게 완벽하면은 실제 이제 그런 테크닉을 쓰면은 이런 계산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실제는. 어떻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의에 입각해서 이 도형, 즉 사다리꼴 도형의 센트로이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로이드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 사다리꼴 면적은 이쪽에 두 변의 길이 더해서 나누기 2를 하고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건 우리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요 직사각형 면적을 이렇게 구하고 또 삼각형 면적을 이렇게 툭 구하면 그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 내가 테크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 도형을 이제 삼각형, 사각형 다루기 쉬운 그런 기초 도형의 조합으로 분해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기준, 그죠? 이런 좌표 계란을 잡아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 모서리를 기준 좌표계로 잡는 건 당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라임으로 한 것은 제가 이제 우리가 XY 좌표계를 또 우리가 쓰거든요. 나중에. 의도적으로 제가 그걸 위해서 또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죠. 그죠? Z, 그죠? Y. 이런 좌표를 쓰거든요. 우리가 단면에 대해서.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센트로이드에 그게 이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센트로이드를 구하는 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제가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X, Y를 해도 뭐 큰 센트로이드 구하는 측면에서는 문제는 없어요. 여기서 이 적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피적분 함수가 X 프라임이니까 동일한 값을 갖는 영역이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거.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X의 좌표에 따라서 이게, 그죠? 여기까지는 연속이다가 갑자기 또 이 점에서 불연속이고 또 이거보다 연속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A1과 A2, 즉 우리가 이 면적 A1과 A2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게 마땅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 높이가 일정하니까 이 면적 요소는 우리가 HDA가 될 거고 H의 dx 프라임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죽분 x, 그죠? x 구간 0에서 a고 뭐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a에서 b까지는, 그죠? a에서 b까지는 이게 지금 요 직선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이제 구해놨는데 이건 보면 알겠죠, 그죠? 기울기는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b-a거든요. b-x가 b-a 움직일 때 y가 h 움직였잖아요, 그죠? 요거보다 요거 되겠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붙이되고 이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을 통과해야 되니까 x 프라임 마이너스 b 이게 붙겠죠. 그러니까 요점에서요. 요점의 좌표가 x 프라임, y 프라임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x를 넣었을 때 이 값이 된다, 이 높이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 y 프라임 대신 요걸 놓고 본래 이제 x 프라임이 있었죠, 본래, 그죠? x 프라임 하면은 x 프라임에 대한 2차 함수가 되고 그걸 적분하면은 계산이 되는데, 제가 요 색깔 구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것은 뭐냐면요, 요것은 요 도형 A1의 면적입니다. 요것은 A2의 면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곱해지는데, 뭐가 곱해지냐면, 앞에는 도심, 요 X바, 요 놈의, 요 직사각형의, 여기까지 2분의 A가 되겠죠. 2분의 A 곱해졌고, 그 다음에 요 도심, 그죠? 요 3분의 1 된 지점이죠. 여기까지가, 얼마 되냐면, A 더하기, 요거 B-A, 그죠? 3분의 B-A다. 우리 삼각형의 도심은 이 직각삼각형의 경우는, 그죠? 여기 3분의 1 되는 지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요 값이 되는 거죠. 요 값이.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구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구하지 않고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면적 알고 이 면적 알고 그 다음에 이 면적의 센트로이드 알고 이 도형의 센트로이드를 알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테크닉이죠. 테크닉.
뭐 그래도 물론 좀 복잡함이 없지는 않지만 이거 봐서 우리가 팽개치면은요, 묵고 살 길이 쉽지 않습니다. 몸소 체험해야 되고 이런 계산할 때 실수하지 않게 세심한 좀 주의도 기울이고 그런 좀 악착 같은 거 그런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생에 그런 어떤 즐거움이라 그럴까 그걸 이런 데 찾지 마세요. 직업에서 찾지 말고 다른 데 찾아야 돼요. 뭐 등산을 하거나 뭐 하여튼 그냥 뭐 개개인이 음악에 심취하거나 뭐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가치를 창출해야 그런 시간이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그것만 즐겁게 된다. 그건 될 수가 없어요. 한동안 그럴 수 있겠지.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하는 데 있어서 미래를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 아닙니까? 100세 시대. 여러분들 아마 120살까지 살지도 모르겠는데 좀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바탕이 안 되면은 재앙입니다. 재앙. 자, 그 다음에 Y바는요. 여기서 조금 낮죠. 그러니까 요 피적분 함수가 이렇게 이제 컨티뉴스 하죠. 그죠? 전역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결국 dy, y축으로 적분을 해야 되는데 y 쭉 바꿔보면은 이게 뭐 컨티뉴스하게 바뀌죠. 요리 된단 말이죠. 이렇게 요 x 프라임이 여기서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이제 y 프라임에 대한 적분이 되어버리죠. 본래 y 프라임이 있었고 앞에 게 비하면 좀 상대적으로 쉬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스킬들 좀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그죠? 센트로이드 정의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안다면 도형이 단순하면 우리가 이제 이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있고 그죠? 여기 있고 센트로이드. 요거는 여기 있죠. 센트로이드. 이게 안단 말이죠. 이 같은 경우는 이 면적도 알잖아요. 이거 다 안다 이거예요. 이거 다 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적분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앞에서 우리 구한 그런 식으로 하면 속된 말로 골뱅됩니다.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것들은 각자 이렇게 계산한다.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보자. 요걸 계산하면은 요 면적 알죠? 파이알 제곱. 파이알 제곱이고 여기까지가 y바 되거든요. y바. y바를 곱하면 되겠지. r이죠. 그죠? r.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해볼까요? 요거는 그죠? x바니까 요 x바는 3분의 b가 되겠지. 요거 좀 잘못되어 있네, 그죠? 미안합니다. 요건 B가 들어가 있는 B,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걸 조금 우리가 일반화 시켜보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이제 도심인데, 이 분모는 면적이죠, 면적, 그죠? 앞에 아까 사다리꼴을 한번 생각해봐요, 사다리꼴. 그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다리꼴 문제 할 때 제가 그 색 써서 의도적으로 조금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걸 기억을 해보면은, 그걸 이제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면적이 있다 이거예요. 이 면적 뭐 더하라 그러면 전체를 다 일이 돼도 되고, 각각 돼도 되죠. 어떨 때? 요 경계에서 어떤 좀 특별하지 않을 때. 경계에서 특별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피적분 함수가 여기서 무한대가 아니라면 돼요. 선을 따라서 적분을 한다. 선은 두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무한대 함수가 있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할 수 있습니다. 무한대의 경우가 어떤 게 있느냐? 망치로 있잖아요. 탕 때릴 때 그 힘이 사실 무한대가 아닌데 우리가 공학에서는 무한대의 힘이 0초에 걸린다고 이렇게 간주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죠. 우리 델타 펑션이다 그러지 그런 것들을. 자, 그럼 뭐 천천히 이제 배우도록 하도록 하고. 어떻든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이와 같이 각 면적을 다 나눠서 하면 된다. 그리고 위도 마찬가지죠. 각각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사다리 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라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원칙에 의해서 면적, 그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A1 면적에다 X1 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거로 해서 구한다 이거예요. 적분자 안 구한다 이거예요. 모양이 뭐 우리가 모르는 모양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때 복잡한 모양도 이렇게 원이나 삼각형,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분해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해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걸 가지고 한번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풀었죠, 그죠? 이거를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아까 제가 정리한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하면 되는데, 면적이 이제 A1, A2가 있고요. A1은 AH였죠. AH,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A1이 AH고, 그 다음에 X바, 그죠? 요거는 AH에다가 1 곱해줬잖아요. 그게 이제 분모에 올라가겠죠. 요 값 대신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면적은 이제 요렇게 됐고, 그 면적에 대한 요 적분은 그 면적 곱하기 그 면적의 센트로이드. 그 요수 요까지예요. 요걸 해야 되는데, 분들 중에 요렇게 해가지고 틀린 각이 많아요. 그건 지금 깊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예, 눈으로 공부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풀어보고, 그 수학이든 역학이든 간에요. 한두 번 정도는 실수를 하든 또는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생기든 간에 그런 틀리는 문제들이 몇 개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근데 몇 개 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부라는 건 기본적으로는요, 한 90%는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나머지 10%는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조금 어긋날 수가 있어요. 실제와.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렇게 수정을 해야죠. 자기 생각을.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론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문제를 좀 집중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틀리면 왜 틀렸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틀린 것은 오답노트로 적어서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하면 되고요.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요 도형의 센트로이드를 구하라. 요건 아마 메리암 책에서 발췌한 같은데, 요것은 뭐 복잡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면요, 이건 도형을 이렇게 우리 아는 도형을 나눠요.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두 개 나누고, 그죠? 그 다음에 없던 부분이 이리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적분은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라. 그럼 요 면적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뭐 이만큼 구해가지고 C까지 구해가지고 이만큼 구해가지고 그만큼 빼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는 요 구간 여기에서 함수가 특별하지 않으면, 특별한 거가 내가 그런 함수라고 그랬죠. 망치로 쳤을 때 그게 접촉한 시간이 아주 작죠. 근데 0은 아닌데 0으로 가정하고 함수값이 무한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충격량은 같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서 문제를 푼다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당연히 그건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게 성립합니다. 다시 말하면 A에서 C까지 하고 B에서 C까지 빼줘본 거지. 이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면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 하고 여기 이거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빼주고 여기는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조금 쉬운 X바를 먼저 구해볼까요? X바를 구할 때 요 면적 12,000, X2가 3,000,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30제곱 파이 나누기 하면 그걸 넣고 빼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800 또 이렇게 빼줍니다. 그 다음에 그 값 위에 부호까지 포함해서 그대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요 도형의 센트로이드인데 기준 이 좌표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센트로이드는 중앙이죠. 60. 이 60 곱하면 되고, 그죠? 요거는 얼마냐면 요 60의 3분의 1 하면 20이죠. 그죠? 20. 20 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0 플러스 100. 여기 140이 된다 이 말이에요. 140이. 그 실수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X3는 뭡니까? X3 요거네 이거요. 그죠? 요것의 센트로이드는 여기죠. 여기 중심. 여기 중심인데 아마 요거는 그죠? 폭이 20이고 여기니까 60이고 계산이 되겠죠. 120 그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X는 120. 그 다음에 요거는 중심이 있죠. 센트로이드를 알죠. 그죠? 센트로이드가 요 어딘가 있죠. 그죠? 있는데 X바는 알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쉽다는 거죠. X바는 여기가 60이죠. 60. 그죠? 그러니까 60이죠. 60.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Y바는 어떠냐? Y바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건 지금 뭐 계산 특별히 설명할 필요 없을 거고 요게 문제죠. 요거.
여기 y바가 얼마냐? 3파이분의 4r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안 주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그 했는 식으로 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문제화될 수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 내가 하는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정독을 하고 체득을 해두면 완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건 이제 뭐 간단한 문제죠, 그죠? 이건 똑같습니다. 내가 막 주문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는 보의 전단 능력 계산할 때 필요한 Q, 이것도 우리가 면적 적분입니다. Q 값 계산하는 걸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은 A1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좀 거북하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요거는 요 영역을 나타내는 거죠. 요 A는 앞에서도 몇 번 이야기한 요거는 그냥 면적 적분이다 이런 뜻이고, 그 면적의 그 범위를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A1이. 이것은 똑같습니다. 이건 앞에서 우리가 그 면적 적분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면적의 크기가 이게 A1 곱하기 이게 이제 요때 그 센트로이드를 Y1 바라고 표시를 많이 합니다. Y1 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요 면적이 높이가 h고, 여기 이제 여기까지 2분의 h가 되겠죠. 2분의 h 빼기 y1 여기 높이가 되고 p 하면 면적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면적은 2분의 h 마이너스 y b, 그죠? 여기 이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트로이드는 어떻게 되느냐? 센트로이드는 요 좌표 더하기 요 좌표 해서 평균하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2분의 h 더하기 y1에 2로 나눈 거다. 요 같은 식이 나온 거죠. Q가 아무도 아닙니다, 그죠? 원형 단면이다. 이건 우리가 센트로이드를 이렇게 앞에서 구해놨죠, 그죠? 이 센트로이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거 곱하기 이 면적을 하면 되죠. 이 면적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 나눠지고 3 이렇게 남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복합 단면이다. 이것도 복합 단면이 그죠? 이렇게 복합 단면이다. 즉 이런 뭐 사각형이 2개, 3개 돼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분권을 나눠주면 됩니다. 각각 그 면적의 면적, 실제 면적 크기 곱하기 그 면적의 센트로이드. 그러니까 X축으로부터 그 센트로이드까지 거리를 계산해서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Q, Y1이 그죠? 그 이야기는 요게 중심이거든요. 요 Y 고 제로예요. 그때 Y1은 이제 이렇게 정의돼, 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Z축과 일치한다. 그때 Q를 구하라. 그러면 이 면적 곱하기 이 센트로이드, 요 면적 곱하기 요 센트로이드를 각각 구해서 대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보면은 요 면적이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29, 80이고요. 그 다음에 요 Y좌표가 8이니까 센트로이드 8 곱하고, 그 다음에 요것은 6 곱하기 4로 24, 24 곱하기 요 절반 3 이렇게 하면 되죠. Y1이 2다, 여기다, 이면은 이거는 그대로 들어갔고, 그죠? 이건 그대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것은 요 수까지가 4가 되고, 그죠? 4가 되고, 그 다음에 센트로이드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니까 쟤는 4가 됩니까? 그러니까 높이가 4니까 4, 4, 16, 그죠? 16이고 요 센트로이드까지 거리가 4니까 또 4로 곱해준 거죠. 8이면 요 면적이 얼마예요? 요 면적이 20 곱하기 2가 되네, 그죠? 40에다가 요 센트로이드 여기 9, 그죠? 그러니까 40 곱하기 9 하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그 제칼 공부하다 보면 이 Q 값 때문에 좀 학생들이 경험적으로 볼 때 최고 지금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정의대로 면적 제품은 이렇게 곱하기, 더하기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중심축이고요. 여기 이제 프로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키면 부피가 되겠죠. 축 대칭 어떤 그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 부피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요것은 이제 우리가 R 곱하기 D를 했다. 그러니까 R에 뭐를 합니까? 이 파이를 곱하면 원주 길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면적을 다면적은 부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피인데, 우리가 요게 뭡니까, 요게? 알바를 할까요? 알바는 RDA에다가, 그죠? A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은 어떻게 되냐면, 알바 곱하기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부피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걸 해주면 되죠. 알바 A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알바를 구해야 되는데, 요 놈에. 알바를 어떻게 구하느냐? 알바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보는 바와 같이, 50을 갖다 하나, 여기서는, 요렇게 만약에 자르게 되면은, 그죠? 50이 없었는데, 들어갔으니까 하나 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붙어져 있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는 취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놈 면적이 여기 들어오고, 없던 놈이 여기 들어왔으니 빼줘야 되고, 이걸 A2, 여기 대주면 되겠지. 여기 보호까지 포함해서 오고, 그 다음에 각 파트들의 센트로이드, 이 센트로이드 여기 있죠. 50이 오겠죠, 50. 그 다음에, 이 가까운 이건 그죠? 면적이야, 뭐, 여러분 알잖아요. 이건 4분의 파이 R 제곱하면 되겠죠. 4분의 파이 R 제곱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R2 바다, R2 바다. 자, 요거는 우리가 본래 요렇게 돼 있을 때, 센트로이드가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38분의 4R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38분의 4R. 그래서 이제 그런데 반쪽이 뭐가 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쪽이면 상관없어요. 똑같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중심이 무게 중심을 생각하세요. 그냥 센트로이드가 아까 그 무게 중심하고 그런 개념은 다르지만 우리가 비교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들었을 때 좌우 밸런스 이루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 때에도 이쪽과 이쪽 밸런스가 그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센트로이드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4분의 1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때 센트로이드는 요 선상이 있다는 요 어딘가에 있겠지. 그죠? 이게 이제 이쪽에 떨어져 나가면서 원래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움직였을 뿐이지 이게 이렇게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정력학에서 나온 문제인데, 이러한 이제 분포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할 때, 이 분포하중에 상응하는 그 합력은 얼마이며, 위치는 어디냐, 이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도형의 센트로이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X바를 구하는 거죠, X바를. X바를 구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라가지고는 재미가 없죠. 왜냐면 그 사다리꼴 센트로이드는 뭐 이 정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구하기가 쉽지 않죠. 아까도 앞에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삼각형을 알죠. 요거는 센트로이드 여기 있고 요거는 여기 있으니까 각각 요렇게 나눠 가지고 센트로이드를 구해서 하면 된다. 물론 우리가 합력은 이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역학 계산할 때 꼭 이 하나만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 역학 계산할 때는 그냥 이렇게 센트로이드 구하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각각 이렇게 하면 되죠. 두 개의 그 집중 하중으로 요것과 요거 각각에 대한 집중 하중. 여기서는 이제 여기 4,800이고 여기 중심에 12,000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힘의 밸런스 따져서 하는 게 좋지. 이걸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집중하게 가해졌을 때 여기에 얼마의 그 반응이 생기느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게 좋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양한 종류의 면적 적분인데 그 피적분 함수가 y일 때 y 제곱이 아니고 이럴 때요. 그런 예제를 가지고 쭉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류의 문제 중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보호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복합보가 나옵니다. 컴포짓 빔이 나오는데 그 컴포짓 빔은 이 단면에서요 서로 다른 재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때 물론 그 재료는 주로 다루는 보험 문제에서는 뭐 재료가 이제 대칭이 돼야 되겠죠. 그때는 소위 말하는 그 센트로이드 있잖아요. 센트로이드와 뉴트럴 엑시스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뉴트럴 엑시스는 TD 변화가 없는 보의 축 방향의 축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재료 성질에 의존적이죠. 뭐 가령 우리가 뭐 이와 같이 그죠? 이와 같이
그 상하 대칭인 이런 기하학적으로 대칭인 복합 재료가 있다 합시다. 근데 위가 워낙 강하다 이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강이고 이거는 좀 두부로 생각하자 이거. 그러면 줄어들지도 늘어나지 않는 그 누트럴 액시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의 이 강에 여기 있겠죠. 이건 기억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기하학적으로는 이 도형 전체 센트로이드는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 이러한 복합재료 같은 경우는 이 식을 만족해야 누트럴 액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트럴 액시스에서 y 좌표가 시작됩니다. 좌표계가 이제 누트럴 액시스의 기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적분식이 이제 0이 되는 조건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 y라는 거는 이거죠. 이제 이 점이 이제 이게 y 되겠습니다. 이건 좌표죠, 좌표. 이건 y 좌표 축이고, 그죠? 이건 다른 겁니다. 이 y는 좌표입니다. 위치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값. 그래서 이 y는 물론 이제 우리가 y축으로 보면 이게 y지만 또 y 프라임 축으로 보면요, 이건 이렇게 y 프라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모르긴 하지만 현재는 그 ny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ny 더하기 y는 y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y 대신 이것을 이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재료 종류가 총 n개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수식으로 쓸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면적에 대해서는 영스 모듈러스가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상수니까. 여기에 영스 모듈러스가 E1이고, 여기 E2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수식을 정리하면 이와 같은 수식이 되고, 요건도 상수니까 n이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 누트럴 액시스를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죠. 공식처럼 이렇게 제가 유도를 했는데,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면 안 되죠. 이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요. 이것은 이제 기준좌표계를 이쪽에 잡는 게 좋겠죠. 좌우 대칭이니까, 그죠? 이렇게 요 축에서. 그러니까 요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 축을 설정을 한 겁니다. 여기서 또 이런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면 안 됩니다. 수학이든 역학이든. 여기서 여기까지가 y고, 그죠? 여기 이제 y 프라임이고, y는 y 프라임에다가 y 바를 빼면 되죠, 그죠? 그거를 여기에 이제 물론 여기는 이제 영수 모듈스가 E고 여기 영수 모듈스가 2E거든요. 영수 모듈스가 다르니까 여기서 현재는 여기 영수 모듈스가 면적의 함수잖아요. 여기서는 못 빠져나가죠. 이 다르고 이 값이 여기 다르기 때문에 면적의 함수거든요. 그래서 못 빠져나가는데 지금 이걸 적분 구간을 A1, A2로 하게 되면 A1에서는 E가 상수입니다. 빠져나가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2E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Y를 요 관계 요거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요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런 것들이야 우리가 계산이 그냥 되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일반적으로 1, 2로 구분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두 개 이상가 똑같으니까 그냥 이 A로 이렇게 놓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것이 뭐냐는 거예요. 요것은 요놈의 센트로이드는 여기 있잖아요. 각각 우리가 이제 재료마다 이제 센트로이드 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여기 있다 이거죠. 여기 기준 좌표계에서 여기까지 2분의 3A가 되겠죠. 그죠? 2분의 3A가 오고,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놈은 얼마냐? 요 놈은 요건데, 그죠? 요건데, 여기 기준 좌표에서 면적 곱하기 이건 여기까지 2분의 A. 2분의 A가 이렇게 지금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면적은 왜 2분의 A로 했냐면, 면적은 같은데 이 전체 면적이 A입니다. 전체 면적이. 두 개 같아서 여기도 이제 두 개 같기 때문에 2분의 1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뉴트럴 액시스의 위치가 6분의 5A다. 이게 A니까 6분의 5A는 요 정도. 여기 이제 2E로 이거에 비하면 훨씬 강하죠. 스티프하다 이거. 더 단단하죠. 자, 여기서부터는 다면 2차 간섭 모멘트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면 2차 간섭 모멘트는 이렇게 정의되죠. 이렇게. 먼저 우리가 이 두 개의 그 단순한 행태에 대해서 정의로부터 적분을 해서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고,
또 여기서도 우리가 좀 테크닉 또는 스킬을 사용하면은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요 다음부터 또 연속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에서 폭이 B고 높이가 H인데 여기서 피적분 함수가 동일한 면적 요소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DA는 B의 DY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왔고 그 다음에 면적 요소가 DA에서 Y로 바뀌었으니까 Y는 이 축 중심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분의 H에서 2분의 H까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건 뭐 우함수기 때문에 2를 곱해가지고죠. 0에서 2분의 H까지 이랬죠. 그래서 12분의 BH3성. 자, 이것은 여러분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12분의 BH3성. 그 다음에 단면이 이렇게 원형 단면일 때 이것은 이제 이런 극좌표 계를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R 세타 좌표 R 세타 미소 면적 요소는 dr d 세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거 여기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면적 DA는 그죠? DA는 R d 세타 하여튼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R이 여기 하나 들어갔네 그죠? 들어갔고 여기 dr d 세타로 갔고 그 다음에 Y는 요거죠 그죠? 여기 Y인데 그죠? 요 Y는 R의 사인 세타죠. 제곱을 하니까 이제 삼성이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죠. 그래서 요걸 적분을 하면은 요것은 우리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세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적분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요것은 기억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분의 파이 R 사성이 나온다. 64분의 파이 D 사성.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J가 뭐냐면 요거 이제 단면 2차 간섭 모멘트는 IZZ 이랍니다. 보에서 요 Z축을 있죠. 그래서 근데 J는 이렇게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점 있잖아요. 요 점이 이제 이 R인데 그죠? 여기 좌표가 Y, Z단 말이에요.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요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요리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Z축으로 보나 Y축으로 보나 이 행상이 대칭이잖아. 똑같잖아. 원은 이게 오는 거죠. 정사각형도 그렇고. 다른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 같아요. 값이. 이 두 개가 같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요리 되고 요건 우리가 앞에서 구해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의 2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감으로 내가 조금 전에 외워둬야 된다 그러는데 외우는 건 안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눈에 손끝에 머물게 해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바로 12분의 BH 삼성이고는 요거는 뭐 4분의 파이 R 사성 바로 놓아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을 전제로 아까 앞에서 우리가 배운 테크닉을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직사각형 본데 보 중간에 구멍이 뚫렸네요. 이게 이제 IZZ를 구해봐라. 이걸 구해봐라. 그러면은 아까 그런 식으로 적분 정의해서 이걸 하면 너무 어려지겠죠. 이거는 전체 적분을 하고 구하고 뭡니까? 요건 적분 더하기 빼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횟수가 빼주면 되니까 이거죠. 이렇게 하면 돼. 요거는 우리가 안다 이거예요. 12분의 BH3성이고 또 안쪽 이걸 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조금 했잖아요. 이건 이제 보가 있다. 양쪽 열이 돼 있다. 이건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고 이건 우리 앞에 구해져 있고 반쪽인데 반쪽은 아까 앞에서 있잖아요. 적분할 때 그 좌우 대칭이거든요. 좌우 대칭. 좌우 대칭이면 이제 아까 그 제곱을 했으니까 그게 이제 오함수잖아요. 오함수. 그죠? 우리가 적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함수는 반 적분해가지고 2개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같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요 보와 요 보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같다는 보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공부했죠, 그죠? 보가 요럴 때 단면 2차 간섭 모멘트 구하는 거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요 놈을 구하고 요 놈을 구해서 빼줬죠. 근데 둘 다 그 도형의 센트로이드는 이게 중심에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동이 이렇다, 단면이 이렇다 이거죠. 이러면은 우리가 이런 직사각형에 대해서는 단면 2차 간섭 모멘트를 구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뭐 직사각형이죠, 그죠? 자, 이럴 때는 직사각형의 중심이 여기 있고, 그죠? 이놈은 여기 있고, 다르죠. 중심이 다르죠, 그죠? 자,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놨죠. 이런 적분은 고척학에 쓰이거든요. 고척학에서 이제 단면에 좌표 축을 우리가 이렇게 잡습니다. Z, Y. X는 이거죠.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을 우리가 X로 이렇게 잡죠, X. 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제 이 Y바가 이렇게 계산되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고 있고, 센트로이드 조건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Y축을 우리가 센트로이드에서 정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조건이 만족된다는 거죠. 이 0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뭐 이렇게 참고로 제가 정리를 해놨고,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센트로이드는 안다는 거예요. 센트로이드는. 그 다음에 이 센트로이드에서 정의되는 단면 2차 간섭 모멘트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안다 이거예요. 요건데, 요건 우리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센트로이드에서 이만큼 벗어나 있는 이 축에 대한 단면 2차 간섭 모멘트의 기여도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계산할 거냐.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요 그리 제곱 곱하기 이 면적입니다. 이 면적.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자면은, 여기서 Y'은 그죠? Y'은 이리 되죠. Y'은 Y좌표 더하기 Y바가 되고, 그죠? 그럼 이걸 이제 뭐 이렇게 풀어서 이래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Y바는 상수잖아요, 그죠? Y바는 상수고, 그래서 Y바를 빼내고, 이렇게 하면 요거는 0이 돼야죠, 그죠? 왜냐면 Y축이 정리될 때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정의됐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거는 면적이죠, 면적. 이게 이제 면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우리가 안다고 그랬죠. 되게 뭐 요 같은 경우는 12분의 1의 BH 삼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안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 가지고 이제 앞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이제 풀게 됩니다. 요 같은 경우는 IZZ다. 요건 우리 앞에서 우리 계산이 해놨죠. 이렇게. 그런데 센트로이드 알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 앞에서 계산했습니다. 그 앞을 보기 바라고. 그럼 센트로이드에서 이걸 어디서 되느냐? 이겁니다. 앞에서 유도한 식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알고 센트로이드에서 알고 일이 될 때를 이야기한 거지, 이렇게 반대로 갈 때는요 어떻게 되느냐. 자, IZZ 더하기 요게요. 그러니까 9분의 H제곱이 되겠죠. 면적이 어떻게 되면 우리가 2분의 1의 BH가 되겠죠. 그죠? BH 삼각형 면적. 이것이 이제 우리가 IZZ가 되거든요. IZ'Z'을 구하기 쉽단 말이에요. IZZ는 구하기 어려워요. 여기 두고 이렇게 구하기는 쉽지 않아요. 못 구하는 건 아닌데 훨씬 복잡해요. 아까 앞에 이런 면적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가 앞에 수식에 하면 Z', Z'이 1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한 컨셉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러한 계산이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에 쓰이냐면 단면 2차 간섭 모멘트 뿐만 아니라 질량 간섭 모멘트, 즉 mass moment of inertia, 동력학에서 나오죠. 거기서 공부하는 우리가 mass moment of inertia 계산할 때도 이런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때 이 매스 센터에서 나갈 때 대주는 거지요. 반대는 빼줘야 됩니다. 같이. 뭐 이것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축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8분의 파이 R 사승이 됩니다. 왜냐하면 반쪽이니까 양쪽을 다 하면은 뭡니까? 2 곱하기 2 4분의 파이 R 사승이었잖아요. 이 우함수기 때문에 반쪽만 계산하고 곱하기 1을 하면 되죠. 원래. 반쪽만 하게 되면은 이제 8분의 파이 R 사승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구해졌다 이거예요. 굳이 이 적분 안 해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개념을 해서 우리가 4분의 파이 R 사승을 아니까 절반 하면은 이게 이제 이 값은 하는데, 이게 센트로이드가 아까 3파이분의 4R 지점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IZZ를 구하라 그러면은 본래는
IZ도 알고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Y 바의 제곱의 A가 IZ 프라임 Z 프라임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제 거꾸로예요. 그때는 이걸 가서 빼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걸 좀 강조를 해두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공부할 때도 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해하는 본래 그 공식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거는 뭐 앞으로 무진장 많이 우리가 해야 되니까, 너무 거기에 또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잘하고 너무 익숙하다 보면 오히려 무심코 이런 실수를 또 다른 데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복합 단면 뭐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개의 이제 직사각형이 있죠.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센트로이드가 한 이 정도 있겠죠. 이 정도, 그죠? 먼저 센트로이드를 구해야 되겠죠. 센트로이드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기준좌표계를 이렇게 설정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품을 깎을 때도 우리가 이 기준면이 있죠. 그 기준면에 기준좌표 축을 위치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것을 두 개로 나누죠. 어떤 사람은 요걸 요렇게 해서 세도막 나눠서 할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두 개로 나누는 게 낫겠죠. 근데 우리가 면적을 보면은 여기 2분의 D니까 3TD가 되고, 요거 하면은 2TD가 되죠. 2TD. 그죠? A1, A2. 제가 이 색깔을 이렇게 좀 통일시켜 놨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면적이 이렇게 있고, 그죠? 여기다가 각각 센트로이드 곱한다 그랬죠? 센트로이드 4분의 D. 요 센트로이드는 여기 이제 절반이 D죠, D. 그죠? D 더하기 2분의 D 해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센트로이드 이렇게 계산이 됐고, 그 다음 IZZ를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이제 남았습니다. 자, IZZ는요, 각각에 대해서 일단 구해서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놈은 여기서 구해가지고요, 요 센트로이드만큼 또 이동시켜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요것은 센트로이드 기준이 되거든요. 옮길 때는 더해줘야죠. 그죠? 왜냐면 요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센트로이드 여기 있는데 그걸 요 축에 맞춰서 우리가 계산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12분의 1 요거 문제인데, 그죠? B, H 삼성 6T의 H, B 2분의 D의 삼성 플러스 얼마가 되냐, 면적. 요 면적하고 요 거리 제곱이 돼야 되겠죠. 요 면적이 3TD고, 요 3TD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Y바가 요거죠. 요거 빼기 요거 해야 되겠죠. 그죠? 반대로 해놨네. 반대는 제곱이 똑같죠. 하여튼, 어떤 간에 그 차이니까. 그러니까 요거 빼기 요걸 해준 거죠. 요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2분의 1 B H 삼성 T 곱하기 2D 삼성, 그죠?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2TD, 요 단면적이 2TD니까, 그죠? 곱하기 요것도 요 높이는 D 더하기 2분의 D였죠, 그죠? 빼기 센터의 높이, 그죠? 그럼 여기 차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곱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물론 연결을 우리가 시킬 수 있긴 합니다. 자, 요 6t 곱하기 2분의 d 하면은 3dt가 되고, 요것도 보면은 t 곱하기 2d 하면은, 그죠? 2td가 되고, 자, 그런 연결성이 있긴 있죠. 이렇게 보면, 그죠? 연결성이 있고, 이렇게 두 개 곱해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하여튼 요 색깔을 잘 보기 바랍니다. 요렇게 집어보면은 좀 체계화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계산할 때. 이런 체계를 알면은 실수를 좀 줄일 수가 있죠.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IZ는 이건 대칭이기 때문에, 그죠? 대칭이기 때문에 좀 수죠. 그러니까 요거 계산해가지고 2배를 하면 되고, 요거는 뭐 우리가 바로 센트로이드하고 일치하니까, 뭐 요거부터 먼저 해볼까요? 12분의 1 폭이 요거요. 요 폭 곱하기 200 빼기 요거 곱하기 2. 그죠? 이렇게 하면 높이고 삼성 이러면 되죠. 요거는 이제 계산됐어요. 요 놈은 12분의 1에 BH 삼성, B가 130, H가 7.75 삼성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면적 곱하기 요것의 제곱. 면적은 130 곱하기 요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것의 제곱. 센트로이드는 이게 우리가 구해졌거든. 그죠? 대칭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여기서는, 높이가 100이고, 100에다가 요 절반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는 것입니다. 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요 세 가지, 그죠? 세 개로 나눠서 하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또 세 가지 나눌 수도 있겠네. 그죠? 이렇게, 그죠? 뭐 이건 이렇게 내가 지금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센트로이드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거는. 센트로이드가 한 요 정도 있겠죠. 약간 위쪽에 있겠죠. 면적을 각각 t에 d, 그죠? td에 td. td가 있고 두 개, 양쪽에. 그 다음에 요것은 td 빼고 나니까 w 빼기 et에 t 곱, 그렇죠? w et에 t 곱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렇게 각각 또 옵니다. 이렇게. 요것은 그죠? 2분의 d. 요 기준으로 했을 때 2분의 d. 요거는 이제 t-et.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이렇게 2분의 5t가 됐네요. 그죠?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이제 센트로이드를 구해놨으니까, 요거는 이제 12분의 1에, 여기 센트로이드 여기 있죠. 그죠? 이게. 요걸 구해야죠. 요거는 이제 2분의 t가 돼요. 2분의 t. 그죠? 이게 2분의 어떻게 t가 됐을까? 아마 그 조건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뭐 이건 일단 어머니입니다. 이건 아마 본래 문제에 t와 w 간의 어떤 관계가 주어진 모양인데 d하고 그거는 버려두고요.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했으니 지금 구하는 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12분의 1에 td 삼성이다. 제가 이런 거 t 삼성이고 이놈이 이제 여기 y바 빼기 2분의 d 하면 요 간극이 되겠죠. 그죠? 요 간극의 제곱. 여기 이제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죠.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그죠? 여기 이제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것은 12분의 1에 b는 w 빼기 2t. 그죠? b, t, 삼성 됐고, 플러스 이 면적은 요거 곱하기 요거라 그랬죠. 그죠? 하고, 아까 여기도 앞에서도 그래 했죠. 여기서 해도 이 면적 그린데 되겠지만, 그 다음에 요 이제 센트로이드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높이가 d 빼기 2분의 t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차이니까 마이너스 y 이래 되겠지. 여기 구하는데, y 바는,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건 좀 지워서, 보기 바랍니다. 이런 저 틀린 것도 있어야,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들을 때 긴장을 하게 되고. 자, 요건 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계산은 안 되느냐.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걸 빼면 안 되느냐. 되죠. 예. y바는요, a 빼기 a2.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a의 센트로이드. a2의 센트로이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wd가 되고, 빼기, 이쪽으로는 et를 빼고는 t 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면적이 넣었고, 그 다음에 요놈의 센트로이드는 2분의 t가 되고, 요놈의 센트로이드는 t를 뺀 것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중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t를 뺀 것의 1이 된 거죠. 요놈의 2차 관수 모멘트 하면 12분의 1에 WD 4성, 그죠? 그 다음에 요놈이 이제 구한 센트로이드와 이놈 센트로이드 2분의 D죠, 그죠? 2분의 D 빼기 요거, 그죠? 이걸 제곱하는 거죠. 그 다음 빼기 12분의 1 B는 이제 이 T를 뺀 거고, 그 다음에 H는 D에다가 마이너스 T를 낸 거죠.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현재 요놈의 센트로이드는 D에다가 T를 뺀 것에 1을 한 거죠. 그거와 요놈과의 거리 차이. 이게 되겠죠. 이 제곱하면은.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종착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보를 대상으로 한 단면 2차 관성 모멘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복합보의 중립축 하는 문제 했었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합보에서의 평행 조건식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보이론 전개하는 과정에서까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정을 했죠. 만약 영수 모듈러스가 상수다. 그러면 이것이 빠져나오게 되어 있죠. 그죠? 단일 재료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카파는 공률반경분의 1이 되고, 이것은 이제 처진곡선을 우리가 두 미분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i는 이런 꼴이죠. 이런 꼴. y죠. 그죠? 이런 꼴이죠. 그래서 여기서 MB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복합 재료의 경우는
여기 이제 E가 면적의 함수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 여기서는 요 면적 A1, A2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영수 모듈러스가 E, 그리고 이것은 2E입니다. 두 배로 이렇게 줬습니다. 요 E 값 자체는 상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수 모듈러스는 면적의 함수다. 위치 함수다는 거죠. 여기 면적의 이 면적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적분을 할 때 면적별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겠죠. 그죠? 기본이고. 그러니까 면적 A1에서 이 값은 E1으로 이렇게 상수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적분에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식이 한결 좀 간단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I1, 이걸 우리가 I2 이렇게 이제 둔 겁니다. 그리고 E1과 E2를 각각 이렇게 E와 E2로 이렇게 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복합 재료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차이가 1이 되는 거죠. 그죠? E1, I1 더하기 E2, I2 분의 MB다. 이게 이제 뭐 이 복합보의 fractional rigidity다. fractional rigidity다. 이래 되는 거죠. 우리가 굽힌 강성이다. 이래 되고, 스프링으로 따지자면 그죠. 이게 뭐 백렬 연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뭐 MB는 주어져 있을 거고, 뭐 이런 거 다 주어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가 구해지냐면 이제 로분의 1이 구해졌죠. 로분의 1은 33분의 18의 2의 A의 4승. 그죠? 그 다음에 이제 MB를 제가 여기 적을까요? MB.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요걸 우리가 Y로 해보면 뭐 됩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붙여야 될 거고, Y가 될 거고, 요게 뭐가 됩니까? 요게 우리가 이제 스트레인이 되겠죠. 그죠? 입실은 X가 될 거고, 모든 변에 다 2를 다 곱합니다. 2를, 여기도 2를 곱합니다. 여기다가 2를 곱하고, 그죠? 여기다 2를 곱합니다. 여기 뭐가 됩니까? 보이로 내서 우리가 응력이 되죠. 그러면, 이때 우리 2를 여기 써먹었으니까, 그죠? 여기다가 우리 이 틸다다. 이렇게 합시다. 이 틸다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각 지점에서의 응력을 계산할 수 있죠. 가령 우리가 2분의 A다. 그럼 2분의 A 같으면 이 점에서 응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Y 대신 2분의 A를 넣는데, 요거는 2분의 A 넣으면 되고, 이때 우리가 이 틸다 값은, 그죠? 이 틸다 값은 2A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요 E는 주어진 값이고, 이 각 지점마다 이 틸다 값은 뭐 이 값이 되기도 하고 2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작도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제 여기다 한번 작도를 해봅시다. 자, 요즘에 이제 복합보의 영수 모듈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도심입니다. 여기가. 그 뉴트럴 엑시스는 우리 앞에서 구해놨죠. 이렇게, 그죠? 구해놨는데, 예, 약간 도심 밑에 있죠. 이게 더 강하니까 당연히 밑에 있겠죠. 그게 한 요 정도 된다. 그러면 요수 요까지는 같은 재료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개수가 같죠. 이건 이제 1차, 그냥 이런 이야기로 CY가 되는 거예요. CY, 그죠? CY 이거를 입실은 X인데, 이것도 C가 같은 거죠. 그러면 이 점을 통과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뉴트럴 엑시스거든요. 뉴트럴 엑시스는 우리가 뭐야? 입실은 X는 0이다. 그래서 1을 곱하면 스트레스도 0이다. 그럼 이 점을 통과해야 되고, 우리가 직선이 이 점을 통과한다고 합시다. 거기는 뭐 작기 나름이죠.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모멘트가 플러스로 이렇게 작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스트레스는 어떻게 됩니까? 합력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쪽에 스트레스는 이렇게 작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 방향으로. 제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을 텐데, 하여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요까지는 같은 재료니까 같은 직선을 유지를 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압축이 걸리겠죠. 압축이. 근데 이제 요 도형의 센트로이드에서 보면은 갑자기 이 값이, 그죠? 절반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똑같죠. MB, Y 뭐 다른 건 다 같은데 이 값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절반이니까 여기 중심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2분의 1 되는 지점에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갑니다. 그때는 이제 압력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압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요 도형의 센트로이드 한 3분의 1 되는 지점에 작용하고 여기는 뭐 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눈대중으로는 이 정도 그죠? 작용한다. 그때 요놈과 요놈이 크게 같다. 요 간격을 D라 두면은 이걸 F라 두면은 그리고 이 작음을 F라 두면은 FD가 이제 이 MB가 되겠죠. 이 MB. 그때 이제 요 기울기가 요놈 기울기의 절반이 되겠죠. 절반이. 이 값이 이게 절반이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최대 응력을 구하라 그러면은 뭐 이걸 구해야 되고 그죠.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릴 때도 요런 저 스케일들 이런 것들 잘 기울기라든지 스케일들을 잘 살펴서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론을 생각하면서 그려야 되고 뭐 그렇게 할 때 이 문제를 푸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고통만 남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로서 갖춰야 될 판단력을 엔지니어링 센스를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면적적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좀 잔소리를 했는데 모든 뭐 가르치는 분들의 꿈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다. 성지도가 높으면 좋겠다. 이게 다 모든 가르치는 분들의 이상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조금 그런 잔소리들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좀 실행하고 해서 하여튼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